머리 떨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혹시 치료받으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계신가요? 건강을 위해 땀 흘리고 운동하는 게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20년간 머리 떨림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치료를 받았는데 어떤 분은 빨리 회복되고 어떤 분은 몇 달째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가 바로 운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머리 떨림 치료 중 운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제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떨림 완치연구소 양재훈 원장입니다. 머리떨림, 의학 용어로는 본태성 진전이라고 하는 이 질환은 참으로 복잡한 병입니다. 4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발생하는데 치료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원장님, 운동해도 될까요? 운동하면 떨림이 더 심해지나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진들은 운동을 권장합니다. 당연히 건강에 좋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오랜 기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관찰한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모든 운동이 다 좋은 건 아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운동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운동은 분명히 몸에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력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머리 떨림 환자분들에게는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적절한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운동의 강도를 잘못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운동을 할 때 땀이 흠뻑 나거나 숨이 턱까지 차야 운동을 제대로 한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과격한 운동이 머리 떨림 환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거나 근육량이 적은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희 환자분들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머리 떨림으로 저에게 치료를 받으신 2분이 계셨습니다. 2분 다 꽤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셨는데 절반 이상은 호전되었지만 완전히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분들보다 늦게 시작하신 다른 환자분들은 이미 회복되어서 치료를 마치셨는데 왜 이 2분만 계속 정체 상태에 있었던 걸까요? 제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 이 2분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운동을 매우 열심히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분은 수영을 정말 열심히 하셨고 또 다른 한 분은 배드민턴을 거의 매일 치셨습니다. 2분 모두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거였죠. 한의학적으로 보면 머리 떨림은 간풍내동이라고 합니다. 간의 기운이 항진되어서 바람처럼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어떤가요? 운동을 하면은 땀이 나고 에너지를 소모시키게 됩니다. 그것을 한의학에서는 진액이 손상된다고 합니다. 과도한 운동을 하면 어떤가요? 더 많이 땀을 흘리게 되고 더 많은 진액을 손상시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 에너지가 부족해지니 양기가 따로 더 치솟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 떨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격렬한 운동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신경계의 흥분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경계 흥분을 유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심장이 열이 오르겠죠. 이것도 떨림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2분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운동을 잠시 쉬어보는 게 어떨까요? 수영을 하시던 분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은 그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동호회 회장도 맡고 있고 시합도 자주 잡혀 있어서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도 되고 사회적 활동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치료 효과를 위해서는 잠시 쉬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수영하시던 분은 운동을 잠시 중단하기로 하셨고 배드민턴 치시던 분은 계속 운동을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2-3개월 후의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영을 중단하신 분은 머리 떨림이 현저히 개선되어서
치료를 완전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배드민턴을 계속 치신 분은 여전히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과격한 운동이 머리 떨림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머리 떨림 환자분들에게 운동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조언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의 나이와 체력, 그리고 현재 상태를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의 운동을 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이런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콜롬비아 대학교 루이스 박사팀이 머리 떨림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환자들의 신체 활동 수준과 떨림 정도, 균형 능력, 인지 기능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신체 활동 수준이 낮은 환자들일수록 떨림 점수가 더 좋았습니다. 또한 균형 능력도 더 우수했고 인지 기능 점수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과도한 신체 활동이 오히려 떨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평균 연령 80.5세의 고령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나이가 들수록 운동 강도 조절이 더욱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미국 캔자스에는 본태성 진전 재단이 있는데요. 이 재단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머리 떨림 환자들이 격렬한 운동 후에 떨림이 악화되는 것은 바로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분비 증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운동이나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은 근육 활동을 항진시켜서 떨림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다행히 이런 효과는 일시적이어서 몇 분간 휴식을 취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치료적인 환자분들에게는 이런 일시적인 악화도 전체적인 회복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데놀 같은 베타 차단제가 스트레스로 인한 떨림 악화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심지어 무대 공포증이 있는 배우들도 떨림을 줄이기 위해 인데놀을 사용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머리 떨림 환자가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가벼운 산책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면서도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단전호흡이나 기체조 같은 정적인 운동도 매우 좋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영의 경우에도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숨이 찰 정도의 격렬한 수영보다는 물속에서 천천히 걷거나 가벼운 물놀이 정도가 좋습니다. 그럼 내가 하는 운동 강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운동 중에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숨이 너무 차서 말을 할 수 없다면 너무 격렬한 운동입니다. 또한 운동 후 30분 내에 호흡과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루 종일 피곤함이 지속된다면 운동 강도가 과도한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운동 후 떨림 증상이 악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운동 후에 평소보다 떨림이 심해진다면 즉시 운동 강도를 줄이거나 잠시 중단해야 합니다. 나이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와 같은 강도의 운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체력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후에 몸이 더 이완되고 편안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머리 떨림 환자에게 운동은 양날의 검입니다. 적절한 운동은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치료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 중인 환자분들은 운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춰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의 운동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지 마시고 현재 자신의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와 종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머리 떨림에 도움되는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머리 떨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두신 자녀분들께서는 부모님께 우리 채널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